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시장의 사이클이나 위치 판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마무리로 시장의 소음을 걸러내는 방법과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취해야 할 정보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정보와 사실을 취합해야 시장 사이클과 위치 판단, 그리고 궁극적으로 돈을 100원이라도 더 버는 데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정보가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정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자체로 힘이 되는 시대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갖 채널로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가깝게는 개별 종목에 대한 리포트서부터 이런 거 한 번에 모아서 보여주는 텔레그램 채널도 요즘 굉장히 많죠.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각종 국제경제와 무역, 자원, 금리, 환율, 파생상품 등에 대한 정보에 정말 아주 쉽게 검색 몇 번만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그걸 나름 해석하고 예측하는 전문가와 블로거 분들도 많고요. 지금 우리 시대는 정보를 적절하게 걸러내는 게 오히려 힘인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무 정보나 다 덥석덥석 받아들이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걸러야 할 정보의 유형 세 가지랑 우리가 취해야 할 정보의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세 개만 거르고 세 개만 취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최소한의 조건이니까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셔야겠죠. 먼저 걸러야 할 세 가지 유형의 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가차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걸으시고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예 보지를 마셔야 되는 정보들입니다. 첫 번째는 추세를 강화시키는 유형의 정보들이에요. 제가 말을 조금 어렵게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시장 폭락기에 폭락과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유형의 정보, 시장 폭등기에 허영심과 자만심을 부채질하는 정보를 피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적당히 균형점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바로 몇 달 전에 코스피 1800포인트 붕괴를 목전에 둔 적이 있었죠. 거기서 이런 유형의 정보를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그때 유튜브에서 가장 뜨는 영상이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영상이었습니다. 아주 뭐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나라에 비교하면서 나라 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환율이 그때 이미 1200원을 넘었는데 나라 망한다고 주식 같은 실물자산 다 팔고 금이랑 달러를 사라고 막 부추기는 영상이었어요. 조회수랑 좋아요가 아주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류의 정보는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베네수엘라랑 한국이랑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뒤에 환율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금융과 제조업이 동시에 발달된 나라는 진짜 몇십 년간 엔간히 삽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폭망하지 않으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꼴 나기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지금 달러나 금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불안을 자극해서 마치 그쪽으로 몰빵해야 된다는 것처럼 혹세무민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금목자흑이라고 이런 매체나 폭락론에 빠진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멀리 해야 돼요. 아무튼 이런 류의 한쪽 추세를 강화하는 정보는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올라가는 추세를 강화시키는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내년까지 몇 배 간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 보면서 흥분해서 이상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중도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만 받아들여도 시장의 위치와 사이클을 제대로 판단할까 말까인데 저런 정보들에 영향을 받으면 올바른 투자 판단을 내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런 유형의 정보가 유튜브에만 있으면 구분하기가 쉽겠지만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서도 쏟아져 들어옵니다. 소위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증시 어떻게 된다, 경제 위기가 임박했다는 식의 기사들이 실리는데요. 적당히 걸러 들으셔야 돼요. 증시 폭락과 시장 붕괴는 기대감과 도취감에 취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미 시장 자체가 세기말적 패배감과 절망이 가득 드리워진 상태로는 폭락과 붕괴가 시작되기 힘든 조건입니다. 제가 실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금융위기의 잔향이 진하게 남은 2011년쯤에 유럽 재정위기가 터졌죠. 이때 국제적으로 분위기가 정말 암울했는데요. 다음 아고라에서 그 당시 가장 핫했던 논객들이 누구였냐면 시장 붕괴론자들이었어요. 엄청나게 세기말적인 주장을 논리적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실물 자산 싹 다 팔고 이미 유럽 위기로 가격이 잔뜩 올라간 금, 뭐 그런 것들을 사라는 것이었어요. 달러 이런 거. 댓글에 그 말 듣고 주식 팔고 집 팔아서 금 사고 달러 샀다는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막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이런 댓글들 막 달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호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지수랑 금값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야기 안 드려도 아시겠죠? 지금 한번 금 가격 찾아보시고 그 당시에 금 가격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찾아보시면 이분들 어떻게 되는지 예측이 가능하실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그때 집 팔고 주식 팔아서 달러 사고 금 산 사람들 피눈물 흘렸을 겁니다. 그때 잘 나가던 농객들은 그 뒤로 싹 없어졌어요. 아마 아이디 지우고 다른 아이디 만들어서 뭐 여기저기서 활동하고 있겠죠. 이런 류는 거르셔야 돼요. 두 번째로 너무 명백한 거 하나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면 특정 종목 이야기하면서 막 폭등 임박, 언제까지 몇 프로 유력 이런 거 막 방송하고 광고하잖아요. 그거 다 사기꾼입니다. 폭등 임박이면 상식적으로 혼자 먹기 바쁜데 왜 일면식도 없는 유튜브 구독자들, 블로그 팔로워분들 그런 분들한테 정보를 주겠습니까? 그런 거에 당하지 마세요. 정말 아주 심각한 소음입니다. 그런 거에 혹한다면 투자는 근본적으로 안 맞는 분들이실 수도 있어요. 순도 100%짜리 소음입니다. 아예 클릭도 하지 마시고 보질 마세요. 그리고 뭐 특별 정보 이런 거 준다고 회원 가입하라고 그러는 거, 리딩해 준다는 거, 내 돈에 대한 결정을 생판 모르는 남한테 맡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그런 거 다 거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거는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거시경제 지표들을 적당히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이슈는 우리가 취해야 할 정보와 연결이 되니까 뒤에 이야기랑 합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챙기려면 위치 판단이나 투자 결정에 실마리를 주는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위치 판단에 실마리를 주는 정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런 실마리는 되도록 주가와 관련된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지 경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쉬운 예로 GDP나 제조업 지수 같은 거 보고 투자 포지션 결정하시는 분들 있죠. 정확히 말하면 GDP나 그런 지수 같은 것들은 현재 경제 상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투자에 의미가 많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주가 위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GDP가 좋지 않아도 주가가 더 좋지 않아서 싼 가격이면 기회일 수도 있고요. 아무리 경제가 호황이라도 주가가 과도하게 과열됐다면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거시경제 지표를 적당히 걸러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지표들을 바탕으로 개별 주가 혹은 주식 시장의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석과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초보자들에게는 판단에 해석과 예측이 복잡하게 들어가는 지표는 위치 판단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표가 이랬으니 이럴 것이다. 대체로 동행하더라. 대체로 후행하더라. 대체로 선행하더라. 이런 류는 다 예측과 추정이에요. 대체로 그렇다는 이야기는 상황이 변해도 이해 이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시경제와 주가는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심리 모든 게 반영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반영되는 두 가지 큰 시장을 놓고 1차적 사고와 선형 예측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발상이죠. 지나고 보면 명확한 듯 해서 쉬워 보이지만 그게 전형적인 후견 지명 편향이고요. 전혀 예상하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주가 수준에 대한 지표들이에요. 그 자체로 수준을 말해주는 것들. 예를 들어서 금리와 코스피 시가배당률, 현재 코스피 PER, PBR, ROE, 뭐 상장사 당기순이익 추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개별로 보는 게 아니고 연결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위치에 대한 실마리를 그 자체로서 찾을 수가 있어요. 금리가 싸다, 시가배당률이 높다, 금리 대비 시가배당률의 배수가 역사상 최고치고 시가배당률이 금리를 역전했다, 상장사 순이익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인데 환율이 1200원을 넘었고 코스피는 1900선을 깨고 내려왔다 라고 하면 이게 코스피가 싼지 비싼지 실마리가 되는 정보들입니다. 여기서 반도체 수출이 줄었고 GDP가 얼마고 무슨 장관이 회의에 나와갖고 경기 둔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뭐 이런 정보들은 다 소음이 될 수 있어요. 거시경제 예측해서 탑다운으로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대응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되고 수많은 변수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거시경제 전문가를 자처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많죠. 그 사람들 말 잘 들어보면 지속적으로 맞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적당히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좋은 예상은 호흡이 길고 명백한 예상들이에요. 겨울이 춥다, 여름이 덥다, 뭐 이런 류의 예측들이요. 고도의 계산과 고도로 세분화된 지표들에 근거한 예상은 조금만 변수가 나와도 예상을 그냥 벗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호흡이 긴 예상들은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고령화. 우리 고령화는 메가 트렌드죠. 그리고 자율주행, 5G, AI,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알려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확대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굳이 장기적인 예상을 하시려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들, 틀릴 가능성이 적은 것들을 위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앞서서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환에 대한 제 생각이 궁금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환에 대해서 접근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되게 간단한 겁니다. 제가 피해야 할 정보 유형 세 번째와 받아들여야 하는 정보 유형 첫 번째를 지금 결합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주 유용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정보 두 번째는 바로 공신력 있는 보고서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업보고서랑 신뢰감이 높은 신용평가 회사가 작성한 산업분석 보고서예요. 각 회사의 매수매도 추천 증권 보고서가 아니고 신용평가사가 쓴 산업보고서예요. 사업에 대한 전반의 흐름과 그 산업에 대한 고급 통계,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구체적 숫자와 추이 등은 사업보고서랑 제가 말씀드린 산업보고서를 보시면 아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전망이나 예측이 필요한 숫자는 거르고 상황과 맥락을 알 수 있는 것 위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가 신용평가사 보고서를 굳이 이야기 드린 것은 이 보고서들이 아주 건조하게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투자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소음들이 최대한 제거된 건조한 상태로 보실 수 있는 보고서들이 이런 신용평가 회사들의 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쓴 보고서도 물론 좋아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쓴 보고서는 이런 기본적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시면 분별력 있게 더 좋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무디스가 합작해서 만든 신용평가 기관인 한국신용평가는 특별한 가입 없이도 리서치 보고서들을 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마지막으로 취해야 할 세 번째 정보는 조금 세분화된 정보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IR 통화입니다. 초보일수록 필요한 게 IR 담당자와의 대화거든요. 근데 초보일수록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 회사의 현재 위치, 사업의 현황, 전망, 나아가서 산업의 그 위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IR 담당자예요. 네이버 종목 토론방 가서 아무리 게시판 봐도 답 안 나옵니다. 초보자일수록 IR 담당자랑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불안할수록 전화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전화해서 주가가 왜 내리나요? 뭐 이런 질문 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은 하시면 좀 좋습니다. 매출 왜 줄었나요? 뭐 이런 얘기 말고 공부를 하다 보면 매출 감소 요인으로 의심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매출 증대 요인으로 나오는 것들. 그럼 그걸 바탕으로 이래 해서 매출이 감소한 것 같은데 맞냐? 라고 물어보시면 그때부터 대화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IR 통화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본전입니다. 꼭 한번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R 응대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좋은 회사일수록 그러니까 허풍을 떨고 그 입을 잘 턴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진정성 있게 상담을 잘 해주고 대화를 잘 나누는 회사일수록 그 회사가 주주를 생각하는 가치가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IR 담당자와의 대화는 여러 가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창구예요.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요즘 소음도 굉장히 많은 시대라서 한번 받아들여야 되는 정보 그리고 걸러야 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